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기업 실적 호조와 함께 민간 고용 지표 개선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개장 역시 상승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ISM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에 대한 부분과 또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좀 전망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발표가 되는 대로 함께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또 애플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나스닥 지수에 대한 흐름 역시 애플 실적에 관련돼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오늘 3대 지수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듀퐁사의 실적이 좀 호조세를 보이면서 상승 견인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애플사 실적에 많은 관심들 갖고 계실 텐데요. 또 3분기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면서 다양한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또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프닝 이슈와 함께 지수와 오일 관련 이슈들도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다양한 외신 소식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10월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월가 예상치인 59를 하회하는 수치로 나왔는데 PMI 지표입니다. 57.7로 나온 상황인데요. 이 지표에 대한 부분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장에 대한 부분 어떤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주실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희주입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오늘같이 이렇게 좀 포인트를 드리고 싶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오늘 인사가 길어지셔가지고 좀 포인트가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크루드 오일이 지금 하락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진입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아까 65불 정도의 컷을 한 12틱 정도 보고 진입을 하고 싶은데 좀 65불까지 올라오게 되면 65.11에 손절을 두시고 좀 매도를 좀 진입해 보셨으면 하는 오늘 첫 인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이 너무 길었나 봐요. 네, 좀 마음이 오늘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랬나요? 네, 그런 날 있으시면은 네.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 수익이 더 먼저니까요. 자, 오늘은 일단 지금 현재 시각의 전략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또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는데요. 자, 어제장에도 원유재고 발표 함께 했었던 절제 마스터님입니다. 어제도 정말 유효한 전략을 함께 도와주셨는데, 자, 오늘도 여전히 매도적인 관점에 대한 부분이고요. 65.11달러의 손절틱을 잡나요? 네, 65.11이 지금 네. 좀 많이 내려왔는데요. 아까 65.05 라인에 잡았으면 네. 좋았을 건데 인사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지금 확실히 이제 헤드앤숄더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하락 네. 움직임이 크루드 오일은 기술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전일 저가가 64.80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밀면 아무래도 또
하락 움직임이 오늘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략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 투자 조언을 또 얻고 싶으신 분들을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목요일장도 절제 마스터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각은 11시 4분 지나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4분 정도의 시각이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PMI 지표는 일단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로 57.7로 나온 상황인데요. 자, 먼저 S&P 500 지수 먼저 보시죠. 자, 초반에는 상승세가 좀 탄력적이었습니다만 초반에 고점을 지키지 못하고 현재 부근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713.25포인트로 0.27%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이 현재 좀 약합니다.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는 6,953.50포인트로 다시 하락 전환된 상황입니다. 초반의 시작부터 나스닥은 S&P 500 비교해선 좀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6,955.25포인트로 0.07%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전일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었던 유로FX. 자, 오늘 오랜만에 지금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데요. 1.1439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78%의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와 골드가 지금 최근에 좀 동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골드도 역시나 3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갔었고 현재대 1% 넘는 강한 상승으로 1230달러가 회복이 됐습니다. 1231.7달러 선으로 1.28%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오프닝 때 바로 또 포인트를 드렸던 부분이죠. 자, 크루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64.86까지 65달러가 이탈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현재 부분에서도 뭐 추가적인 하락은 아니지만 보합권 속에서 현재 오늘 일봉상으로는 고점에서 밀린 상황이죠. 64.92달러 선으로 0.09%의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출발이 됐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애플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에 대한 추세를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골드와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하락세를 딛고 오늘은 좀 길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크루드 역시나 64달러 후반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외신 소식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정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1만 4,000명을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을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10월 감원이 75,644명을 기록하면서 3년의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미국의 3분기 생산성 역시 2.2%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네, 월가 예상치였던 2.3%를 하회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리고요. 또 레리 커덜러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여부에 대해서 현재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nothing is set in stone이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네, 미국 이제 경제매체 CNBC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임의적인 시간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책 대화, policy talks라는 표현을 쓰면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이 대화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닛 앨런 전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또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CNBC와의 인터뷰에서 또 경제 성장과 노동 시장의 이런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2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향후 10년 동안 기준금리 평균치는 약 3%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3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뉴욕 증시가 지금 이제 요 며칠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패닉이 좀 진정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10월이 끝났지만 이 반전이 완전히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주가 급락을 미국 주식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CNBC 보도입니다. 네,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의 한 전략가 발언인데요. 이 최근의 약세는 일반적인 시장 움직임이다라고 말하면서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2009년 강세장이 시작된 이후 증시는 15번의 조정을 거쳤다면서 이번 조정 규모가 크지도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펀더멘털 문제가 있어서 나타난 주가 하락이 아니라는 것이 이 전략가 주장이고요. 또 기업 실적과 경제 성장세를 봤을 때 여전히 조류는 이 주식을 향해 흐른다라고 말하면서 매수 기회가 왔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는 월가의 한 투자자가 주가 상승을 예견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주식 매도에 주력하는 ETF죠. 이 상장지수 펀드를 운영하는 브래드 라멘스도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최근 급락한 미국 증시가 연말까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르막을 걸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다봤습니다. 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의 입에서 나오기는 힘든 얘기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초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10월 들어서 증시가 급락하자 태도를 바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말까지는 좀 오르막세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꼽히는 펀드스트레이트 글로벌 어드바이서의 이 톰리 공동 창립자의 발언입니다. 바닥은 여기라면서 올해 말까지 약 10% 주가가 랠리를 보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10월은 미국 증시의 괴로운 달이었지만 몇몇 부진한 업종을 매수할 기회다라고 말하면서 시장은 좀 심각하게 과매도됐다라고 지적을 내놨습니다. 또 JP모건의 수석 주식 전략가였죠. 20일 동안 이 10% 주가가 하락하는 등 10월에 이 매서운 주가 하락으로 주식 매도가 이례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펀드 스트레스는 이 S&P 500과 러셀 2000의 이 50일과 200일 이동 평균선과 최근과 이런 비슷한 하락을 좀 역사적으로 비교를 했는데요.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해볼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닥은 여기다라면서 중요한 전술적인 신호가 있으며 공격적인 이제 매수를 할 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겐하임은 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 금리가 뛰고 더 심각한 불황이 올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네, CNBC 방송에서요, 2020년 미국이 불황을 맞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또 공화당이 의회를 계속해서 장악할 경우 그 시기는 좀 늦춰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경기 확장기가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이후 마주할 이런 침체기는 한층 더 심각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현재 경제 시스템의 과잉이 좀 목격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만약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태를 유지할 경우 감세 시한을 없애거나 또 중산층의 이런 감세 등을 통해서 경기가 부양하려 할 수도 있다고 관측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영란은행이 0.7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예상대로의 성장 시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 금리 인상은 제한적이고 점진적일 것이다라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하드 브렉시트가 이루어질 경우 이 파운드가 약세를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공급 능력에도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발언도 역시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드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금리의 상승, 인하 모두 양방향으로 모두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파운드와 유로는 이 브렉시트 협상 기대 속에서 좀 강세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브렉시트 장관은요, 오는 11월 21일까지 여러 가지의 협상 부분이 좀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발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EU 측에서는 아직 확신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발언 때문에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EU가 또 영국의 지금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의 금융 서비스 기업들이 계속해서 EU의 시장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라고 이 더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또 EU 협상가들이 관련 서비스와 이 데이터 교환 부분에서 향후 협력의 모든 측면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여러 가지 정부 소식통을 통해서 전했는데요. 네, 이번 합의에 따르면 EU는 영국의 금융규제가 유럽의 금융규제와 대체로 좀 보조를 맞추는 영국 기업들이 EU 시장에 좀 접근을 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좀 이런 보장 사항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쪽도 이 독립적인 중재 절차 없이 현행 30일보다 현저하게 긴 통지 기간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일방적으로 시장 접근을 거부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리면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은행과 보험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금융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브렉시트와 또 영국 관련 소식들이 미국 증시와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이슈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외신 쪽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외환시장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엔화가 약세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중간선거를 앞둔 이 관망세로 이렇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거 이후에 시장 관심이 미국 경제 호조로 모이면서 달러 매수 그리고 엔화 매도가 나오기 쉬울 것 같다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 먼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플러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기술주 회복하면서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는 지수에 대한 상황입니다. 투자 심리가 다시 되돌아오나라는 그런 분석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현재 부분에서는 초반에 상승 여력을 많이 좀 반납을 하면서 나스닥도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지만은 초반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어제 원유 재고 발표를 함께 했었던 크루드 오일입니다. 12월물이고요. 미국의 재고와 그리고 오펙 산유량 증가의 하락을 이어갔었던 상황입니다. 어제장에 좀 크게 하락했고 현재에선 좀 소폭 올라오면서 65달러 초반과 64달러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상황인데요. 자, 어제장에도 상승 쪽으로에 대한 흐름 마스터님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도 세워드렸는데 현재 부근에서 다시 또 힘을 내면서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도 업이네요, 마스터님. 네. 자, 오늘 특히나 저희가 또 방송 전에 이야기를 좀 나눴잖아요. 애플의 네.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정말 많은 질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뭐 잠시 후에 좀 풀어보기로 하겠고, 네. 업으로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방송에 독창하지만 앵커님한테 좀 여쭤봤는데요. 네. 애플 실적에 대해서. 네. 솔직히 점쟁이도 모르는 게 애플 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든 접근 방향성을 좀 알아보려고 했지만, 의견은 분분한 네. 상황입니다. 애플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또 이번에 XF 판매가 저조하면서 못 나올 것이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좀 접근을 하자면 6,950 라인에 강한 지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950 라인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 접근을 오늘 또 기사 접근을 했고 오늘 살짝 내리는 듯 했지만 역시나 다시 6,950 라인에 돌파하면서 다시금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제 조건을 하나 더 깐다면 애플 실적이 만약에 호조까지 이어진다면 오늘 7,100까지는 무난하게 나스닥 기준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S&P는 2,737 라인을 넘어서 2,760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장이어서 오늘장에 대한 상승으로도 업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매수 진입 관점이 오늘장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지수가 한번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재조정 받았을 때, 눌렸을 때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6,950 라인을 지지를 오늘은 맥점은 6,950 라인을 좀 지지 포인트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애플 기업 실적이 만약에 호조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6,950 라인 당연히 무너질 겁니다. 그렇다면, 저가 매수세를 만약에 하고 싶다면 6,850 라인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금일 포인트에서는 맥점은 확실히 어찌됐건 흘러가는 흐름상 6,950 라인은 좀 견고하게 지지를 해줘야지 오늘 7,000분을 지속적으로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 굳이 지금 진입은 나스닥은 좀 오늘은 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알겠습니다. 저가에서 매수에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한 상황은요. 오늘 상승으로 이어갈 조건에 대한 부분은 6,950선의 지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여부 좀 지지가 됐을 때 7,000선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오늘장에 무포지션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에 있어서는 신규 진입은 좀 지양하시고요. 일단 매수로 좀 저점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에 한해서 매수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도 좋다라는 의견 함께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특히나 나스닥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렇다면 애플 실적이 언제 발표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관련된 지수 소식들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영 캐스터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출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0월에 이제 증시 최악의 달 끝나가면서 11월장 이제 회복세로 점점 향해 가는 것이냐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다소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듀퐁사가 실적 호조를 나타내면서 이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10월 달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S&P가 1조 9,100달러 정도가 손실된 상황이다라고 10월 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2011년 9월 이후 이 최악의 이제 손실이다라고 변동성에 대한 언급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기관에서는요, 과매도가 너무 지금 심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좀 방어 태세에서 벗어나서 공격적인 매수에 들어가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다양한 기관들과 또 전문가들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앞선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1만 4천 명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을 상회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미국의 3분기 생산성 2.2% 상승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치 하회했다는 소식도 함께 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시 최악의 달 10월을 마치고 11월에 진입을 하면서 상승세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이 확장이라는 점에 좀 무게를 실으면서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애플사의 실적 발표 오늘 어느 때보다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리 커들로의 발언도 주목이 되고 있죠. 대중 관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것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좀 시사하고 있다라는 부분. 네, 아무래도 좀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 JFD 브로커스에서는 이제 어제 증시 상황에 대해서 청신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험 자산의 이제 지지세로 다시 좀 회복할 것이다, 돌아설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중관세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Nothing is set in stone이라고 말했던 레리 커들로 발언이 시장을 더욱더 좀 지지하고 있다. 네, 더욱더 앞으로도 할 것이다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 상황이 이제 좀 움직이는 것이냐라는 외신 쪽 분석인데요. 금융 서비스 부문에 잠정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이제 뭐 영국 금융 서비스 기업들이 이제 EU의 접근성을 좀 보장하겠다. 브렉시트 이후에도요. 이런 발언. 그리고 동등성의 원칙을 따라서 당분간 이제 영국 같은 경우 EU에 좀 규제를 따라야 한다라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조건으로 이제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 장관이 이달 22일까지는 이제 협상을 마무리를 기대한다라고 발언을 한 부분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소식이고요. 또 11월장이 이제 펼쳐질 것에 그 연말까지의 전망들은 좀 다소 증시의 다시 회복과 상승을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란 변수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또 상승 전략 그리고 상승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 관련된 소식과 함께 현재 외신 소식들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뭐 지수 같은 경우에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 속에서 지수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S&P 500보다는 나스닥이 좀 약한 모습입니다. 다시 또 후퇴가 되면서 현재 나스닥은 6,968포인트까지 다시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의 오늘 전략은 6,950 라인이 지지가 될 시 계속적인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오프닝 때부터 마스터님이 또 오일에 관련된 전략도 세우셨고 어제장의 재고 발표가 예상치보다는 재고가 좀 줄어든 상황이었지만 그 밖에 가솔린 재고라든지 뭐 저장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재고가 줄어들게 나온 상황입니다. 어제장에 지금 하락폭이 2% 넘게 밀린 상황이었고요. 어제 전략 참고하셨던 분들은 참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역시나, 네.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운의 의견을 주신 상황입니다. 자, 지금 95달러 초반과 94달러 후반에서 좀 공방 벌이는데 아직 컷 가격대까지는 오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해도 될까요, 마스터님? 아닙니다. 뭐 아까 네. 진입 포인트 이 방송에서 참 진행되기가 쉽지가 아닌데요. 뭐 그렇죠. 한 30등 정도가 65.05에 아까 매도를 진입했어야 되는데 60 확인해보고 64.74까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지금 모양새인데요. 아직까지는 이 크루드오일에 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상승세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좀 횡보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까도 헤드앤숄더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우측 어깨가 떨어지면서 65.05 라인에서 매도를 잡았어야 하는데요. 결국은 오늘 키포인트는 64.80 라인인 것 같습니다. 전일 저가 라인이 64.80 라인의 강한 지지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과연 깨고 64.40을 무너뜨리고 64불까지 떨어지느냐 아니면 전일 저가 라인의 지지 삼아서 다시 상승을 이어가느냐 이게 지금 키포인트인데요. 저는 뭐 주관적인 예측입니다만은 오늘 좀 관망을 들고 싶었지만 기사를 쓴 대로 오늘 매도 하방 압력이 조금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좀 오늘 뭐 단기적인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다 보다는 조금 길게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뭐 단기적인 데이 트레이딩이고 네. 오늘 기사에서도 매도 접근을 하시되 아까처럼 짧게 좀 끊어서 먹어라 이렇게 언급을 직접적으로 써드렸듯이 매도가 네. 나오더라도 밑에 하방 지지대가 좀 견고한 편이기 때문에 네. 매도가 흐를 때마다 잡아서 좀 끊어서 먹는 전략이 오늘 유효할 것 같고 64.80 라인이 강하게 무너져야지만 64.40까지 이를 수 있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도세로 보신다는 의견이신데요. 지금 64.80달러가 지지가 되냐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고 64.80달러가 이탈이 된다면은 64.40달러까지도 이 부분이 또 이탈이 된다면 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도 좀 열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65.0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란 제재에 대한 부분도 이제 11월 초이기 때문에 그런 시황들이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또 65달러가 또 깨진 상황입니다.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오일 관련된 이슈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11월 4일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이러면서 이란 제재 부분도 물론 언급이 되지만요. 이 원유 공급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에 오늘 좀 시장에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유 공급의 증가, 또 오펙과 미국 셰일오일 증산 때문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과 또 세계 경제가 좀 전망이 어둡다라는 부분, 또 그러면서 또 약세 증시 상황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오일 가격에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분석입니다. 하락세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 이제 좀 전망적인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은행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오펙의 이런 증산은 이제 향후 오일 수요의 개선적인 부분에도 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오일 수요가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증산이 함으로써 오일 수요의 개선에도 좀 영향을 끼쳐서 이 부분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과 8월까지의 가격대였던 70에서 80달러 범위로 다시 돌아설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내놨고요. 한편 이제 로이터에서는요, 이 10월에 오펙 원유 생산이 2016년 이후에 지금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와 또 리비아가 동참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에 지금 브렌트유가 8.8% 하락을 했고요. 또 WTI는 11% 지금 하락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16년 10월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EIA에서는 이제 미국 원유 재고가 6주째 상승 중이다라고 이제 뭐 오일 원유 재고, 즉 이제 미국 셰일 오일 생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급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10월 초에 브렌트유 가격이 2018년에 최고치였던 86.74달러에서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짚으면서 세계 경제 둔화, 미국 무역 전쟁, 이머징 마켓 위기 이런 부분이 복합적인 원인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일 투자자들은요, 이 잠정적인 세계 경제 둔화에 베팅한다. 즉, 잠정적으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좀 둔화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으면서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의 또 이제 부분의 또 전망은 당연히 11월 4일 이란 제재 부분, 그 11월 5일부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의 제재로 이란의 수출을 완전히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사실 현재 수준에서 조금 소폭 많이 떨어지겠지만 완전하게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제재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수준이다라고 코메르츠뱅크에서도 지금 5일 상보에서 추가되는 소식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1월 4일과 그리고 중간선거인 11월 6일 이렇게 월 초에 많은 굵직한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두 번째 이슈까지 5일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 벌써 11시 30분 지나가면서 목요일장이 개장이 된 지 1시간이 지나간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시장 흐름 점검하고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 확인하시죠. 자, 일단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또 올라가면서 2,722포인트까지 기록하네요. 0.60%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다시 한번 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좀 소폭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이 전과 다른 가격대는 아닌데요. 현재는 0.36% 상승세로 6,985포인트 선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오늘장에 초반에 뽑아냈었던 지금 상승세를 여전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1.14450달러 선으로 0.8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보시죠. 골드 역시 초반에 지켰던 상승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 조금 더 올라오면서 1234달러까지 올라옵니다. 1.50%의 상승세고요. 방금 전에 살펴드린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64달러 후반과 65달러 초반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크루드오일은 65.04달러 선으로 0.28%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어제장에는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의 상담을 또 함께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장은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5일 질문이 들어왔는데 문자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끝자리 6845님의 질문이고요. 마수님, 크루드오일을 65.20달러에 매도 들어갔는데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라고 매도를 그래도 가격대를 좀 위쪽에서 들어가신 분 같은데요. 네. 지금 65.07달러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한 14틱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어느 정도에 좀 청산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수익권이신 것 같은데 네. 짧게 단기 트레이딩 매도로 접근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이도 충분해 보이고요. 일단 익절 라인을 좀 확보하시고요. 익절을 좀 당기면서 밑으로 밀고 나가는 전략을 좀 세우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도 접근은 오늘 짧게 확실히 끊어먹는 이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 아무래도 아까 한 30분 전인가요? 한 1시간 전에 아무래도 헤드앤숄더의 머리 모양을 보시고 고점 전략을 펴신 것 같습니다. 65.39까지 머리가 좀 올라갔었는데 수치가 고점이 낮아지면서 65.20에 진입을 하신 듯합니다. 아주 굉장히 진입 포인트가 괜찮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오늘은 매도를 잡더라도 긴 롱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 분명히 낙폭이 과대됐고 이제 이 부분 확실히 저점인 것은 확실합니다. 크루드오일에 관해서. 그래서 바닥 다지기가 시작될 수도 있고 오늘 애플 실적은 크루드오일까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간을 꼭 확보해 가시면서 끌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두 번째 이슈 설명해 드렸을 때 오늘 5일에 대한 부분은 좀 끊어서 가자. 끊어서 좀 수익을 챙겨가면서 매매에 좀 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익절 잡고 좀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약수를 좀 표기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계약수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서 짧게 끊어가시라라는 말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8934님의 질문입니다. 이분도 역시나 5일을 거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시아장에서 크루드오일을 64.80달러에 매수 들어갔는데 익절하고
매도 스위칭 할까요? 라고. 일단 좀 매수로 지금 들고 계시고, 마스터님 또 매도를 말씀하시니까 스위칭 어떠냐, 뭐.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오늘 이분은 굉장히 포인트가, 이분도 좀 구력이 오래되신 분 같습니다. 전일 저가 라인을 지지 삼아서 네. 단기 매수세 반등을 노리신 것 같은데요. 뭐 사유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탈적 사유로는 매수, 매도 모두 살아있는 시황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접근 잘 하셨고요. 또 오늘 수익이 지금 아까 익절을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크루드에 관해서는 만약에 추세의 변경으로 본다. 크루드 오일이 왜 애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냐. 오늘 그 크루드 오일의 움직임을 보시자면 거의 나스닥과 S&P가 함께 크루드 오일과 묶어져서 연동하는 흐름입니다. 역시 뭐 S&P 에너지 섹터주가 있기 때문에 연동하는 흐름도 이어가고 있겠지만 애플 실적이 지금 오늘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지금 S&P를 견인하고 이 S&P가 또 오일을 견인하는 모습인데요. 추세의 전환이 만약에 일어나려면 65.50 라인에는 안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5.50 라인이 만약에 안착하게 되면 이제 저점 다지기는 크루드에 관해서 64.80 라인이 저점 다지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뭐 굳이 매도로 스위칭할 거예요. 이런 의견에 관해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 스위칭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일단 가지고 계신 포지션 매수 쪽으로 좀 잘 수익을 내시고 좀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스위칭에 대한 부분은 좀 반대하신다라는 의견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포지션에 대한 스위칭을 좀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네. 스위칭이 그렇게 사실 쉽지만은 않잖아요. 네. 장기 롱 추세에 관해서는 네. 일단 좀 언급을 드리자면 어제 끝날 때 회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교육생이죠. 네, 서울경제 교육생이신데 어제 뭐 골드를 거의 160틱 정도가 손절 구간에 있으셨습니다. 근데 손절 구간에? 네. 네네. 근데 그분은 오늘 수익 청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160틱의 뭐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했는데 이런 롱 추세에 관해서 추세가 좀 같은 방향으로 맺어져 있을 때는 좀 떨어졌을 때 버티라고 하지만 오늘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는 장기 롱 추세 구간을 구간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포인트는 절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좀 짧게 끊어서 먹는 전략으로 유지를 해야지. 그래서 매수해서 매도로 스위칭을 한다고 해서 뭐 다시 매도세가 크게 진행될까, 뭐 매도에서 매수로 스위칭하다 크게 매수세가 진행돼, 이런 오늘 관점은 아닙니다. 여전히 뭐 매수로 접근하든 매도로 접근을 하든 여러 기법적인 요소를 적용해서 짧게 끊어 먹어서 수익을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 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스위칭에 대한 부분도 포지션의 변화가 그렇게 좀 어렵겠냐라고 보실 분들을 위해서 또 스위칭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문자 질문이 어제 함께 하지 못해서 또 밀려 계신 분들도 있고 오늘도 많이 좀 접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끝자리 5504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이번에 골드 질문이셨는데요. 골드를 1223.5달러에 매도 3계약 진입했습니다. 손실 중인데 방향을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라고. 지금 골드가 오늘 1% 넘게 올라오고 있지만 이 시청자분께서는 일단 23달러에 매도로 좀 반대 포지션을 좀 취하신 것 같은데 자, 골드 지금 다시 한번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현재는 1234.3달러로 1.50%. 지금 오늘장이 좀 반등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매도로 물려 계신 분인데 계약수도 3계약이에요. 골드 어쩌죠, 마스터님? 저는 이분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의 성함을 말씀하시지 않는데 이 질문을 요즘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그 160틱을 물려서 질문하신 분과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교육생들한테도 말했지만 이거는 손절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샘플러스에서도 골드를 진입했었는데 1225에 매수를 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골드 일봉 차트를 켜놨는데요. 이게 보통 주식에서 많이 나오는 캔들 교육의 일환인데요. 이게 지금 음상봉 모습입니다. 골드가 연달아서 3일 거래 음봉이 나왔고 오늘 양봉이 뜰 수 있는 기술적 캔들 모양이었고 또 쌍바닥이 형성되면서 오늘은 골드는 매수 타이밍, 또 시황적으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인덱스가 중간 선거에 맞물려서 조정세가 약간 나올 것이다. 그것이 오늘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는 흐름인데 이것은 확실히 손절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골드의 상승폭은 뭐 기사에는 1226까지 썼지만 1240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 고점 상단을 돌파한다면 손절을 치셔야 됐고 버티실 거면 1242라인까지 버티셔서
고점 끝에 저항을 맞고 떨어질 때 그때 네. 조금 손실을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최소한으로 또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약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 말씀 들어보시고 좀 현명하게 계약수를 좀 활용하셔서 손실을 좀 줄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2301님의 질문이고요. 마스터님 어제 생방송에서 구리 매수하라고 하셔서 저 대박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톡방에서 뵙겠습니다라고 문자로 또 보내주셨는데 어제 저희가 또 마지막 질문이 구리였어요. 네, 어제 말씀드렸죠. 27,150까지 네.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네, 27,150까지 지금 올라온 모습인데요.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네. 수익이 나면 회원이 잘한 거고 손실이 나면 전문가가 못한 겁니다.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다라는 그런 리뷰를 해주셨는데 어제 구리 좀 오랜만에 봤는데 지금 구리가 2.30% 급등하면서 2.7150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렇잖아요. 좀 어제 이 전략을 내가 좀 받아서 좋은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을 또 보시고 싶으신 시청자분들이 있으십니다. 그거보다도 이분이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계약서를 혹시 몇 개를 좀 터시고 네. 한두 계약 정도 가시고 싶다면 상승폭이 어디까지일 것인가 이게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고점 상단인 건 맞지만 여기를 돌파한다면 지금 27,170선 왔다 갔다 하는데요. 27,280까지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7,280까지요. 280까지요. 일단 어제 매수로 보유하신 분이 계신다면요. 계약수 아직 청산을 안 하신 계약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2.7280까지도 끌고 가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확인하셔서 수익 좀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리 같은 경우에 오늘 2% 넘게 정말 오랜만에 급등을 하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한 이후에 오늘 좀 세게 나온 상황이라서 골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질문은 좀 이 부분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끝자리 4953님의 질문이고요. 대단한 마스터님, 유로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유로도 질문 주셨는데 유로가 오랜만에 오늘 진짜 상승이 나왔어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추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아서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 유로 네. 매수로 네. 기사를 썼었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유로 네. 매수 기사 썼어. 제가 2차 상승 포인트까지 다 네. 넘어갔었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 네. 유로를 포기하고 골드를 잡았었는데요. 어제 그 질문하신 시청자가 있으셨는데 네. 과연 단기 반등 지점이냐?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13500 라인이 지지가 돼야지 단기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어제 지지가 지금 된 모습이고요. 오늘 1.13430까지 막 15틱 정도 빠지고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간선거 전략인 트럼프의 달러 인덱스 하방 압력과 맞물려서 유로는 단기 반등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로가 오랜만에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좀 같이 보고 싶거든요, 마스터님. 지금 달러 인덱스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제가 지금 달러 인덱스를 찾았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지금 96.16으로 지금 전일장 비교해서 0.76% 이 정도의 하락분만큼 유로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네. 시점이 맞물린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중간 선거가 11월 6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캐스터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자면 이 트럼프는 중간 선거에 대해서 꼭 승리에 열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오늘 교육생이 굉장히 난이도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 하원에서는 세금 관련된 부분을 맡고 있고요. 대외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상원이 맡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네, 공화당이 어디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하원 쪽은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지금 좀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면세에 관한 압박을 받을 것이고 트럼프가 기업에 지금 면세를 줬던 법인세가 네. 영향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지금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달러 인덱스를 하방으로 내리기 위하고 이 실패한다는 전제 조건에 있을 때는 달러가 더더욱 올라가서는 법인세 인해 감면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이민 정책이랄지 하나를 양보해야 되는 추세이고요. 결국은 이것과 맞물려서 결국 달러 인덱스가 하방 압력으로 흘러가고 있는 흐름. 그리고 더더욱 조정세가 지금 오늘 96.120 라인이 깨진다면 95.620까지는 달러 인덱스가 흐르면서 통화류 상품과 골드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까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일장에 달러 인덱스가 워낙 좀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과 현재 빠진 그 하락분과 그리고 오늘장 올라갔던 유로에 대한 상승분 함께 좀 맞물려서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로까지 질문을 정말 다양하게 좀 드렸는데, 지금 질문 파운드화가 올라왔네요. 끝자리 3322님의 질문이고요. 파운드화를 매수 진입하고 싶은데 어디서 들어가면 좋을까요? 라고 유로에 이어서 파운드 질문 함께 이어갈게요. 먼저 파운드 가격대 확인하고 마스터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가 지금 12월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파운드가 오늘장 지금 1% 넘게 올라가고 있어서 역시나 이 차트도 여기서 들어가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늦었어요. 네, 아직 진폭은 좀 남아 있습니다. 1.300 라인까지는 지금 좀 올라갈 때 있는 포인트인데 이틀 전에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12767에 매수를 해가지고 파운드를 매수로 진입해서 팔았었는데요. 결국 하루만 더 끌고 갔으면 큰 수익이 났을 텐데 네. 진폭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 1.300, 13,000포인트까지는 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조금은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나. 하지만 달러 인덱스 하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매도 접근보다는 매수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타이밍 자체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현재 부근에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1.3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달러 인덱스는 일단 뭐 상승 쪽보다는 하방 쪽으로 더욱더 압력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통화적인 부분은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상담까지 도와드리고요. 마지막 상담까지 빠르게 이어갑니다. 끝자리 6596님인데요. 나스닥 7,000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터님이라고. 나스닥 지금 7,000 넘었나요? 네, 나스닥 네. 함께 보죠. 나스닥 급등하면서 지금 순간 급등했어요. 그래서 7,014.25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0.79%인데 어떻게 할까요? 네, 뭐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가 7,050선으로 오늘 봤었고 오늘 그 회원 한 분이 혼나셨는데 6,990라인에 네. 진입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해외 선물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지지 저항을 확인하시고 거기를 과연 지지받는지 저항을 못 듣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나스닥의 맥점은 확실히 6,950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6,950라인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도 조건은 뭐 단기로 구간을 좀 잘라서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피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기준입니다. 6,950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은 매수 쪽으로 계속 보유하시면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시간 관계상 좀 아쉽게 여기서 좀 질문도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실적에 대해서 애플 실적 발표에 대해서 많이들 좀 궁금해 하셨는데 장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죠. 새벽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후로도 많은 분들이 좀 대응 전략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만나뵐 수 있는 방법 있죠, 마스터님? 네. 뭐 카톡방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시면 좋겠고, 네. 와서 여러 정보를 공유하시면서 여러 또 교육도 받아서 안정적인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어제 찾아오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황성환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육생이신데요. 환영하고 앞으로 제 길을 받아서 더욱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은 기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래서 박나영께서 마지막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는 이제 11월 6일 중간선거 앞두고 또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이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민 범죄자 영상도 올리면서 지금 반이민 강경 기조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네, 뭐 주가가 더 하락하길 원한다면 민주당에 투표를 해라라고 말하면서 이 높은 세금과 국경 개방이라는 이런 베네수엘라식 모델을 민주당은 좋아한다라면서 비꼬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출생 시민권은 반드시 어떻게든 폐지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민법에 대한 이 강경 기조를 중간 선거에 거의 메인으로 이용할 것이다라는 외신 쪽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이제 이 11월 6일 이후 이 경제 지수가 이제 주가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지금 관점에서는 좀 상승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또 트럼프의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이 될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새벽으로 넘어가면은 애플 실적 발표도 있고, 그 결과를 또 그대로 받아서 우리 시장이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넘어가는 이 밤 사이에 중요한 이슈, 그리고 11월 초반에는 정말 중요한 이슈 많은 거 아실 것 같은데요. 현명하게 또 톡방 많이 이용하시면서 좋은 전략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거짓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